수강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계감사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죠. 바로 materiality, 중요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materiality라는 게 감사 전략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아주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맞아요.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는 게 이번 학습의 목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재무제표 감사에서 왜 이게 중요하고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오늘 좀 깊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materiality의 기본 정의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료에 나온 걸 보면 재무제표를 보는 합리적인 이용자의 판단에 이게 개별적으로든 아니면 다 합쳐서든 영향을 줄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왜곡 표시, 그러니까 누락을 포함해서요. 이걸 의미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은 합리적인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죠. 미국 대법원 판례 얘기도 있던데요. 합리적인 투자자 관점에서 정보의 토털 믹스를 상당히 변경시킬 substantial likelihood, 그러니까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면 중요하다고 봤다. 이게 왜 중요하게 언급되는 걸까요? 그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그 이용자 중심 사고를 명확히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정보가 틀렸다, 빠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보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자가 기존 정보들을 종합해서 내릴 판단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었느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든 뭐든 의사결정을 할 사람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 정보냐 아니냐를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이용자가 어떤 지식을 가졌고 또 재무제표의 어떤 한계를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하는지가 중요해요. 사업이나 회계 지식이 있고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이 중요성이란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사람, 이런 이용자 관점이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감사 계획 세울 때 맨 처음 설정한다는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중요성, 영어로는 materiality for financial statements as a whole, 이건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이게 전체 감사의 기준선 같은 거죠? 네, 맞아요. 전체적인 허용 오차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건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순히 금액 크기, 즉 퀀티티티브한 측면만 보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럼 질적인 면도 본다는 거죠? 그렇죠. 퀄리티티브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 자체는 작아도 만약 그게 법규 위반이랑 관련이 있다거나 경영진의 부정과 관련된다면 질적으로 아주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특정 금액으로 딱 명시되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든 손익계산서든 현금 흐름표든 여러 재무제표 중에서 어느 하나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왜곡 표시 금액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요. 그럼 그 금액을 정할 때 뭔가 구체적인 방법론 같은 게 있나요? 자료에 보니까 벤치마크, 기준치에다가 특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있다던데요? 네, 그게 일반적인 접근법 중 하나입니다. 먼저 적절한 재무 기준치, 벤치마크를 선택하는 거죠. 어떤 걸 주로 쓰나요? 그 벤치마크로요? 보통은 이용자들이 그 회사의 재무 상태나 성과를 볼 때 가장 주목하는 항목들, 예를 들면 총수익, total revenue, 아니면 매출 총이익, gross profit, 또는 세전이익, profit before tax, 순자산, net assets 같은 것들요. 네. 근데 뭘 기준으로 삼을지는 그 회사의 특성이나 속한 산업, 또 기업 규모, 소유 구조가 어떤지,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는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 재무 결과나 현재 상태, 또 미래 예산이나 예상되는 환경 변화 같은 것도 당연히 참고하고요. 그렇군요. 상당히 복합적인 판단이네요. 자, 그럼 전체적인 기준선은 정했는데 실제 감사를 수행할 때는 좀 더 낮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퍼포먼스 머테리얼리티, 수행 중요성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체 중요성이 약간 큰 틀의 허용치라면 이 퍼포먼스 머테리얼리티는 실제 감사 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적용하는 그것보다 더 낮은 수준의 기준선이에요. 더 낮게 접는군요. 왜죠? 목적이 중요해요. 감사를 하다 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했어도 수정되지 않은 작은 오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모였을 때 아까 정한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금액을 넘어서게 될 위험, 그 확률을 적절히 낮은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거예요. 일종의 안전마진,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장치 같은 거군요. 이해됐습니다. 근데 또 비슷한 용어가 있던데요. tolerable misstatement, 용인 가능한 왜곡 표시. 이건 퍼포먼스 머티리얼리티랑은 또 다른 건가요?
네,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퍼포먼스 머티리얼리티를 특정 감사 절차, 특히 샘플링, 표본 감사에 적용할 때 사용합니다. 샘플링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수많은 거래 기록 중에서 일부만 뽑아서 감사하잖아요. 그럴 때 이 뽑힌 샘플, 즉 모집단 내에서 이 정도 금액까지의 오류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고 설정하는 최대 오류 금액이에요. 아, 그러니까 수행 중요성을 바탕으로 각 샘플마다 할당하는 허용 오차군요. 그렇죠. 특히 여러 지역의 지점이나 공장이 있는 회사, 멀티 로케이션 어디스를 할 때는 각 개별 지역이나 부문에 적용하는 이 용인 가능한 왜곡 표시 금액은 당연히 전체 수행 중요성보다 더 낮게 또 세분화해서 설정해야 합니다. 자료에 계산 예시 같은 게 나와 있긴 한데요. 전체 중요성은 기준치 곱하기 비율, 용인 가능한 왜곡 표시는 수행 중요성 곱하기 비율, 실제 적용하는 비율이나 방식은 회사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전체 재무제표 중요성 기준보다 금액은 훨씬 작아도 특정 거래나 계정, 공시 항목에서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 거래라든지. 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성격상 이용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특정 거래 유형, 계정 잔액 또는 공시 항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더 낮은 중요성 수준 Materiality for Particular Classes을 설정해야 합니다. 아, 특별 관리하는 항목이군요. 네, PCAOB 기준 같은 경우에도 특히 상장회사 감사에서는 합리적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특정 계정이나 공시에 대해서 더 낮은 중요성 수준을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점점 더 세분화되네요. 그럼 이제 그룹 회사를 감사하는 경우 그룹 오디트는 더 복잡하겠어요? 여러 회사 재무 정보를 합쳐야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룹 감사는 고려해야 할 중요성 수준이 더 많아지죠. 일단 그룹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성과 수행 중요성은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정 항목에 대한 중요성도 필요하다면 설정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룹 감사팀이나 혹은 개별 회사 감사를 맡은 요소 감사인이 감사나 검토를 수행할 그 개별 회사, 즉 요소, 컴포넌트에 대한 중요성, 컴포넌트 메타리얼리티도 설정해야 해요. 이건 당연히 그룹 전체 중요성보다는 낮아야겠죠? 아, 각 자회사별 중요성도 따로 정하는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왜곡 표시 중에서 이 정도면 명백히 사소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선, 일종의 트레시홀드도 미리 정해둡니다. 이 기준을 넘는 왜곡 표시는 일단 다 기록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거든요. 와, 정말 단계별로 촘촘하게 기준을 세우는군요. 근데 이 중요성이라는 게 처음에 한번 딱 정하면 감사 끝날 때까지 그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바뀔 수도 있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중요성에 대한 최초 평가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아, 바뀔 수 있다? 네. 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새로운 정보가 나올 수도 있고 상황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연초에 예상했던 실적이랑 실제 결산 결과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거나 아니면 감사 중에 중요한 법규나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면 처음에 설정했던 중요성 수준,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이든 수행 중요성이든 특정 항목 중요성이든 이게 여전히 적절한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중요성 수준을 수정하고 그에 맞춰서 감사 계획의 성격이나 시기, 범위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 감사가 정말 살아있는 과정이네요. 계속 상황 변화에 맞춰 판단하고 조정해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 판단이 계속 요구되는 거고요. 오늘 매트리얼리티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단순히 숫자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기준으로 하는 전문가적 판단이라는 점, 그리고 전체 재무제표 수준, 실제 수행 목적 수준, 또 필요하면 특정 항목 수준까지 다양하게 설정되고 감사 과정에서 끝까지 계속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네요.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중요성이라는 개념, 이게 비단 회계감사에만 국한될까요? 다른 데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이나 혹은 여러분이 하시는 비즈니스 의사결정 과정에선 어떨까요?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는 여러분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떤 정보가 여러분의 판단이나 행동을 상당히 바꿀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가려내는 눈, 그게 바로 매트리얼리티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중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